안녕하세요. 오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불거진 통계 누락 논란, 그리고 이 문제가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0월 15일 발표한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그런데 이 결정의 근거가 된 통계가 최신 7월에서 9월 자료가 아니라 6월에서 8월 자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분리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규제 지역을 지정할 때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따라서 10월 15일 기준이라면 당연히 7월에서 9월의 통계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정부는 6월에서 8월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왜 더 오래된 통계를 썼나? 결론을 위한 데이터 선별이 있었던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이 커지게 된 겁니다. 정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첫째, 9월 통계는 아직 공식 공표 전 자료라 사용할 수 없다. 통계법상 공표되지 않은 통계는 정책 활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죠. 둘째, 이번 대책은 추석 이전부터 준비가 진행됐고,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공표된 자료는 8월 통계였다고 설명합니다. 즉, 절차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최신의 공식 통계만 사용했다 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반대로 야당과 일부 지자체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 규제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 결론과 맞지 않는 9월 자료를 제외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7월에서 9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도봉, 은평 등 일부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계를 선택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고, 이 갈등은 장관 고발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데요. 첫째,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가? 둘째, 정책 준비 시점이 실제로 언제였는가? 이 두 가지 해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 정책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고발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규제지역 지정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향후 규제지역 지정 방식이나 절차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이 시장 심리와 향후 흐름에 어떤 파장을 줄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